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김고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항히스타민제 1세대, 2세대, 3세대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제 좀 3세대로 갈수록 덜 졸리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기약을 처방받으면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시럽이 있죠. 가루약에 있던 보통 기침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게 돼요. 근데 이제 기침약에도 사실 이렇게 기침만 하면 무조건 기침약을 처방을 하면 이 기침이 멈추냐, 이게 기전에 따라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진해제,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이 레보투스, 프리비투스, 코프시럽, 시네추라, 네프로진, 시네추라, 프로스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 어떤 기전을 하는가. 사실 뭐 기전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 맞는 기침약을 찾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막 코가 뒤로 넘어가서 후비루가 있어서 그게 목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기침이 유발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 가래로 그거를 삭혀내야지 기침을 억제한다고 해서 뒤로 넘어가는 기침의 원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기가 있어서 여기서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세기관지가 좁아져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침이 유발된다. 그럴 때는 기관지를 또 확장시켜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흉통이 너무 생기거나 아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침을 억제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엑스레이 찍어서 폐렴이 있으면은 기침약 처방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렇게 기침을 해서 가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기침만 억제하면은 오히려 가래 배출이 잘 안 되면서 폐렴이 악화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 기침 많이 하고 가래가 많이 끼는 애들, 뭐 폐렴이 있거나 하는 애들 등도 막 두드려주라 그러잖아요. 가래 같은 게 이제 기관지 좀 떨어져 나서 뱉어낼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기전이 기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기침을 억제해버리면 또 오히려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침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끔 저희가 레보투스를 줬다가 또 시네추다도 줬다가 두 개를 섞어서 드리기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침약은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나요, 우리 몸에? 왜 질문만 하면 민감해하고 그래? 아니 어떤 기전을 하나요? 또 기침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발작적으로 우리가 자극이 돼서 어쨌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하는 신경 자체를 좀 무디게 해주는 약들이 기존의 기침약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코프 시럽인데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코프 시럽이 이슈가 좀 있었어요. 코프 시럽이 마약이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허가가 금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어제도 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막 기사에는 막 코프 시럽이 마약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프 시럽 자체는 12세 미만은 어쨌든 처방이 금기로 돼 있는데 코프 시럽 자체가 마약은 아니고요. 마약과 비슷한 코데인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발작적으로 신경이 막 예민해져서 기침하는 거를 잠재워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중추성 기침약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거죠. 대신에 코프 시럽 S라고 해서 이름은 비슷한데 어린아이들도 먹고 임산부도 먹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뇌나 이런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말초의 기도에 예민한 것들을 조금 덜하게 해주는 말초성 기침약들이 우리가 흔히 먹는 기침약들의 대부분들이에요. 코데인을 뺀 코프 시럽 S가 나오기는 S. 했고, 그래서 기침약은 사실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중추성, 하나는 말초성. 쉽게 얘기하면 머리 쪽에서 조정을 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거, 하나는 기관지 쪽으로 오히려 작용을 해서 말초성, 그렇게 쉽게 덜 예민하게 생각하시면 해주는 돼요. 기도가 과민해져서 막 쿨럭쿨럭쿨럭 하는 거를 조금 기도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네. 머리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를 같이 잡아주는 거고, 그래서 중추성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코프 시럽, 뭐 코데날 이런 거에 약간 코데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기침 자체를 조금 억제를 시켜주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레보투스 그런 것들은 말초성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지 자체의 예민성을 좀 줄여줘서 기침이 유발되는 거를 좀 줄여주는, 그거를 이제 합쳐서 나온 게 있어요. 뭐 프리비투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중추랑 말초를 같이 섞여가 있는 그런 거가 되고, 시네추라 뭐 프로스판 이런 거는 이제 아이비라는 그런 식물이죠. 우리 왜 파리 추출물. 그래서 그 약간 한약 냄새 나서 애들이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맞아, 있어요.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재를 써서 이것도 이제 약간 중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는 한데, 그거는 약간 또 거담의 효과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가래를 묽게 가래를 좀 해주고. 묽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기침만 그렇게 억제를 하면 가래가 그대로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래를 같이 삭혀주는 거예요. 기침을 조금 덜하게 해서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해주면서 가래를 묽게 해서 좀 잘 빠져나오게 해줄 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담제를 사용을 하게 되죠. 뮤코팩트, 뭐 뮤테란, 비졸본, 네. 뮤테린 과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가래의 점성을 좀 줄여줘서 좀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쌓이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는 거죠. 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진료 볼 때에도 가래약도 좋은데 물 많이 마시는 게 막 맨날 감기 걸리면 물 많이 먹여라, 물 많이 마시게 하세요, 뭐 수분 섭취 잘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배즙, 도라지즙 막 이런 거 먹는 것도 그 안에 성분도 물론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수분이 많이 들어가야 가래가 묽어져요.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침해도 뱉어지던지 아니면 흡수되던지 하면서 훨씬 불편감이 덜 하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뭐 입원시켜서 폐렴 아이들을 볼 때도 수액을 굉장히 많이 맞으면 가래가 확 풀려버리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수액을 드시는 거.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뭐 가래가 되게 좋아졌어요. 기침 좋아서 하시는 그쵸. 분들 이유가 그게 되게 가래 배출에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침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어떤 기전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